이 카누가 외관도 특이하지만 야, 실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해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에 카누에서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커피 회사에서 무슨 차를 출시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카누 당연히 아니고요. 카누는 이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신생 전기차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첫 해에는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제휴해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언급되고 있는 회사예요. 일단 이 회사에서 보면요,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죠. 요번에 내놓은 차, 전기 픽업 트럭 덕분인데요. 이 차 굉장히 특이하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차를 내놨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누가 이게 첫 번째 차는 아니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온 차는 이름이 카누였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했죠. 뭐 두 번째로 나왔던 차는 상용 밴이었는데 MPDV라고 해서 멀티퍼포즈 딜리버리 비클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두 번째 차도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했는데 뭐 디자인이랄 게 없다, 뭐 저거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그냥 공간을 최대한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세 번째 픽업은 예쁜데요? 이거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일단 디자인 보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불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디자인이 정말 어떤 면에선 심플하고 어떤 면에선 굉장히 화려합니다. 있을 것만 있고 이 복잡한 선들은 다 제거했거든요. 무슨 뭐 캐릭터 라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프레임들도 굉장히 많이 삭제됐는데 A필러가 이렇게 굽어 있고 그 뒤쪽으로 기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서 요 사이를 둥글게 만들어. 야, 요건 진짜 미래차 같다. 되게 신기하네. 아, 비누방울 같다 그랬다고? 아, 그러네. 이제 이 윈드실드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 버블 윈드실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부터 이런 식의 윈드실드가 없진 않았어요. 이렇게 둥그러지는 거, 이런 윈드실드를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의 차 같지 않고 되게 미래의 차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네요. 차 벨트라인 윗부분은 그냥 전체가 다 유리예요. 전체적으로 다 유리인 자동차, 이런 건 흔치 않죠. 정말 개방감이 압도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헤드램프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헤드램프, 오른쪽은 DRL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되어 있네요. 와이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브랜드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로로 넓으면 두 개를 이렇게 닦을 수 있잖아. 근데 가로로 넓지 않고 세로로 길면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개의 긴 와이퍼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로로 긴 차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닦고요. 전기차 하면 프렁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 차는 프렁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앞부분이 앞으로 열려요. 그래서 여기 작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프렁크면서 동시에 이걸 펼쳤을 때 이걸 테이블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네요. 앞쪽에 콘센트, USB 연결 단자를 이용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전원부가 전면에 6개, 트럭 베이에 3개, 9개가 있습니다. 야, 무슨 뭐 이렇게까지 전원 그냥 하나 꽂고 멀티탭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옆구리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수납 공간 조그만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당겨서 밟고 올라서서 루프 위에 있는 것 짐을 꺼내거나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천장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천장 루프에는 캠핑 쉘이나 루프렉을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트럭 베이를 이렇게 덮어서 덮개 있는 차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게 돼 있네요. 그리고 루프렉을 올려서 거기에 이동식 텐트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태양광 지별판도 설치할 수가 있네요. 여러 가지를 붙여서 이걸 캠핑카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적재함을 보면요, 프라웃 베드 익스텐션 이렇게 얘기해서 트럭 베드를 이렇게 당겨서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긴 짐을 넣거나 할 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리고 뒷 도어를 확장해서 이 전체를 길게, 그리고 측면도 이어지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랍장처럼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서랍인데 거기에 무게를 눌러도 될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예쁜데 실제로 가능할지는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적재함 옆부분도 이렇게 열리네요. 그래서 작업대 같은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화물도 좀 더 큰 화물도 여기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외관에서 봤을 때 이 트럭 요소들은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훌륭하게 기능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실내 보면 단순한 가운데 굉장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드러나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 라이트 뭐 굉장히 복잡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박아놓고 있고요. 안전벨트도 그냥 도어에 그냥 붙여놨어. 뭐 특별히 뭐 어디에 연결하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트도 자동차용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약간 벤치 시트 같은 걸로 보이고요. 핸들 디자인이 동그랗지 않고 네모났네요. 네모나고 되게 재밌네. 핸들 리모컨에 버튼이 많이 있지 않고 이렇게 위쪽에 터치형 버튼이 2개씩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무슨 미래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냥 혼 커버를 그냥 투명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에어백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수석 에어백이 또 이런 식으로 있고요. USB-C 이렇게 2개 나와 있고 계기판이 별다른 게 없어요. 뭐 속도 보여주는 정도? 그 다음엔 없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하나씩. 요게 다네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인테리어가 이래도 되나? 아니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나 뭐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디스플레이 크게 이렇게 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아예 없어. 이래도 되나?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것들 이거를 네가 그렇게 좋은 디스플레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것보다 못한 디스플레이를 여기다가 붙여줄 필요가 있겠냐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야 되는 정보들 내 스마트폰을 갖고서 여기 USB-C 있잖아요. 여기다 꽂으면 그냥 여기 계기판이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그냥 바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면 아이패드를 사면 되잖아. 네, 이런 식으로. 그 궁금증이 또 풀리네요. 추가적인 디스플레이가 전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도 카메라, 디스플레이 이런 조합으로 하지 않고 그냥 미러를 사용했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 그렇게까지 화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기술적인 도입 이것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핸들 앞쪽으로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요. 이 큰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기다가 수납 공간에 뭔가를 짐을 놓게 되면 손이 안 닿겠는데? 그럼 변속기 어디 갔냐 하실 텐데 핸들 옆에 보면 여기 조그만한 다이얼 있잖아요. 요거 아이오닉처럼 이렇게 돌리는 식의 기어 시프터로 보입니다. 아니면 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아마도 돌리는 형태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 텅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기 텅 비어있는 공간에는 여기 컵홀더를 달거나 아니면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iOS 디바이스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어떤 거치대를 장착하기 위한 그런 거치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내에 머물렀을 때 조금 더 공간이 넓게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핸들을 뽑으면 되지. 뽁!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뽑아서 뭐 시야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 안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데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운전하다 막 흥분해갖고 막 열받아 이러다가 뽁! 펴지면 어떡하냐. 뒤에 코치도어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뭐 수어사이드 도어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코치도어를 갖고 있어요. BMW i3에 들어있죠. 그 도어가 여기 들어있네요. 왜냐하면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BMW i3 디자이너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이지 리처드 김이라고 해서 그분의 손길이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네, 이 차는 그냥 디자인만 나온 게 아니고요. 스펙도 공개가 됐죠. 일단 이 차는 스몰 픽업 트럭 사이즈지만 이 풀 사이즈의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전장이 4677, 좀 크지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야. 투싼보다 조금 큰 그런 정도,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그런 차입니다. 휠 베이스도 뭐 아이오닉이 3m라고 하잖아요. 3000mm. 근데 이 차는 2850mm.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는 아닌 거지. 팰리세이드하고 비슷한 정도? 트럭의 적재 중량은 816kg. 어지간한 그냥 픽업 트럭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완전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320km 라고 합니다. 뭐 스펙상으로 그렇게 길진 않다,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요. 이 출시 시점에는 아마도 옵션으로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이 차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러닝 셰시라고 얘기하는 진짜 차가 달리는 셰시. 셰시랑 바디는 다 구분할 줄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셰시는 자동차의 파워트레인과 이 바닥 부분이에요. 바닥이 셰시고 그 윗부분이 바디입니다. 지금은 뭐 모노코크라고 해서 한 덩어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셰시랑 바디는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셰시부,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과 이런 것들이 다 셰시부에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차는 달리는 셰시, 그러니까
그냥 셰시만 갖고도 차가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동차들은 셰시만으로 달릴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죠. 그러기 위해서 이 차는 브레이크 바이와이어를 씁니다. 스티어 바이와이어도 쓰죠. 바이와이어라는 건 뭐냐면 완전 전동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은 반드시 기계로 돼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와이어로 하고 있는 차는 전 세계에서 2개 정도?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다라고 하면 이건 브레이크를 내가 밟는 게 아니다. 내가 밟으면 그 신호를 얘가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요 정도 밟았으면 내가 얼마를 밟아줘야 되나, 요거를 고민한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좀. 근데 미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아무튼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핸들 돌리는 센서에 맞춰서 이 샤프트 없이 그냥 핸들을 돌리면 이게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얘가 요만큼 꺾었으니까 나는 얼마나 꺾어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다음에 꺾는다는 얘기예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닛산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닛산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했다가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 스포츠카 아니잖아요. 스포츠카 아니니까 이거 괜찮다는 거죠. 이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자율주행에 좀 더 가까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핸들을 뽑아버릴 수 있는 거죠. 핸들을 원하면 자율주행이 완전히 됐어, 뽑아, 이게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도 카누 플랫폼,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 EGMP네, EGMP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카누는 현대차가 가진 그 EGMP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린 전혀 다르다 하면서 항상 EGMP를 얘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르냐면, 첫 번째, 서스펜션이 다릅니다. 기존 자동차들은 이 서스펜션 위에 이렇게 스프링이 보이잖아요. 위에 스프링 들어있고 뭐 등등등 모터 나와있고 뭐 앞쪽에도 스프링이 막 요만큼 공간이 필요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지금 에어스프링인데, 에어스프링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요거 우린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린 스프링이 없어요. 왜 스프링이 없어도 돼? 요게 스프링이 승객 공간을 침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승객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걸 리프 스프링으로, 볼보에서 사용하는 그런 리프 스프링처럼 컴포지트 리프 스프링을 써서 완전 평평하게, 완전 평평하면 스프링이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실내 공간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차 같은 경우 스티어링을 위한 칼럼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둥이 이렇게 쭉 나와야 돼서 이것 때문에 뭐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 한계가 생기는데,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쓰니까 여기 굳이 그려놓질 않았지만 이 핸들을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기계적 연결이 아예 없다, 이런 걸 장점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배터리 팩이 여러 팩으로 들어갔잖아요. 정말 많은 게 들어가니까 이 공간, 무게가 굉장히 증가되는데, 이번 자기네들이 만든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배터리가 플랫폼하고 완전 결합이 돼 있어서 무게가 줄고 가용 공간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이런 거는 근데 테슬라가 이미 얘기했는데 약간 따라한 것 같기도 한데, 경쟁 모델은 여기에 플랫폼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플랫폼이 이 자체로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플랫폼에 배터리 얹고 뭐 얹고 이렇게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차마다 다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충돌 테스트를 차마다 다 해야 돼. 그런데 얘는 이 자체가 충돌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벽에 갖다 박아도 충돌 테스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라는 얘기고요. 아키텍처도 채시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크래시 테스트 돼 있고, 배터리 들어있고, 모터 돼 있고, 적재 능력도 그냥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거.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는 여기다가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아키텍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요 자체에 이 위에다 그냥 차를 때려 얹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파워 시스템즈라고 있네요. 파워 시스템즈는 Highly Integrated Power Distribution, 그러니까 고집약된 전원의 배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ECU를 여러 개 만들고, 그리고 전선을 아주 적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배터리 팩이 이쪽에도 전원이 있고, 이쪽에도 전원이 있고, 이쪽에도 전원, 이쪽에 전원이 다 각각 있으니까 여기에 전기 모터를 붙여서,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연결하면 될 거 아니냐, 각각의 아웃풋이 있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경쟁사를 또 까고 있어요. 사실 이거 경쟁사 현대차인데 EGMP 아니겠지. 아니겠지. 테슬라. 테슬라 같은 거는 이 아키텍처가 고도의 자율주행을 위한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대박이죠. 이거 플랫폼만으로도 그냥 굴러가고 경쟁 회사들하고 아주 격차가 넘사벽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정말 그럴까? 조금 더 보시죠.
카누도 지금 디자인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이게 정말 한국인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뻐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i8을 디자인하신 분이고 정말 스타 디자이너죠. 정말 유명한 분이고 전 세계가 끌고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을 어떤 분이 데려갔냐? 패러데이 퓨처가 데려갔죠. 패러데이 퓨처에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패러데이 퓨처 출시 행사장에 갔었는데 이 행사장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대단했어요. 그때 행사장에 완전 열광하는 분위기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생중계로 요 밖에 지금 주차를 하겠다 이러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막 와서 우리들이 차를 세운 그 가운데에 갑자기 주차를 자기가 하는 거야. 그거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 엄청나게 신기한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숨어 있었대요.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어쨌든 그 패러데이 퓨처도 약간 사짜 느낌이 있었어. 그때 거의 이분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직책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갑자기 카누로 오시니까 여기 보면 또 애매한 게 있는 게 카누의 임원들 전에 어디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사실 이런 거 IR 할 때는 많이 발표하긴 하는데 그거를 굳이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어요.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던 사람들이 뭐 스페이스X에서 일하던 사람, 테슬라에서 일하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 있다. 이런 게 거의 이 회사의 가장 IR 자료 가장 첫째 장에 있습니다. 이게 맞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누 소개 자료 보면요, 이 다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비교 자료 보면요, 혼다 오디세이 휠베이스가 3000이죠. 볼륨이 여기서 9. 근데 2차 카누는 볼륨이 13. 실내 공간이 이 휠베이스와 상관없이 실내 공간이 훨씬 넓다는 거죠. 테슬라 모델 X에 비해서 2배래. 엄청난 크기,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내는 정말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사실 만약에 제한된 공간에 많은 볼륨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박스 모양으로 만들면 가장 크죠. 버스가 가장 크잖아. 버스를 멋있게 꾸미려고 막 세단처럼 만들고 이 스포츠카처럼 만드니까 그게 좁은 거지. 그냥 박스 얹어가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볼륨으로 얘기할 게 아니긴 한데 아무튼 조금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카누가 약간 그렇게 순수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위드 글로벌 리딩 OEM이라고 써있는데 글로벌을 주도하는 OEM하고 제휴했다 라는 게 한 페이지로 딱 있습니다. 완전 한 페이지 딱 있는데 그게 어디냐? 현대. 현대하고 제휴했다는 게 이렇게 한 페이지를 자랑할 만. 글로벌 리딩 OEM이라고. 그래요. 아니 카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카누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랬더니 우린 현대하고 제휴한 회사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인가요? 네. 이거 좀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현대보다 더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회사인데 현대하고 우린 제휴했어요. 국뽕이 차오릅니다. 여기 알버트 비어만의 설명도 있어요. 카누의 개발 속도와 그 효율성에 정말 깊이 감명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따옴표 쳐가면서 알버트 비어만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한 페이지를 털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현대 쪽의 자료를 보면요, 애매하게 써 있어요. 애매하게 써 있어서 현대차가 여기 보면 카누 제휴, 현대차가 앞으로 5년간 8.7조를 투입한다. 그럼 카누에다 8.7조를 투입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착각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착각이고 현대차가 전기차를 위해서 8.7조를 투입하는 거고 카누에는 투입한다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현대차가 또 다른 투자한 업체 어라이벌만 해도 투자 금액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카누는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된 걸 봐서는 투자를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았나? 아무튼 약간 제휴 관계긴 한데 누가 누구한테 투자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카누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처럼 자동차를 구독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회원제 서비스로 이 차를 판매하겠다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계의 넷플릭스라고도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미국에 요즘 들어서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 뭐 테라 팩토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카누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마이크로 팩토리를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팩토리는 그럼 뭔데? 우리는 공장
공장 생산 공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팩토리면 돼. 기가 팩토리 저건 되게 구시대적인 거야. 우린 쿨해.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겠다라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직 어디다 짓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안 정해졌으면 어떡해. 지금 계약을 올해부터 받고 내년 2분기에 차가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게 어쨌든 차의 디자인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생산이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내년에 생산은 불가능하죠. 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가격이 지금 MPDV 같은 경우는 33,00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33,000달러. 참. 무슨 3,700만 원이라는 건데요. 3,700만 원에 가능할까요? 오늘 카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네, 굉장히 특이한 자동차 브랜드 카누를 살펴봤는데요. 이 회사가 전기차 프로토타입만 있고요. 제대로 된 생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공장조차 없고, 그런데도 이 회사 가치는 무려 약 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생산, 판매가 제대로 안 돼도 우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만 하면 그냥 몇 조 원은 그냥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카누,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 사례가 되게 될지 이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얘기 아니고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될 건 없지. 아니 카누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돈을 몇 조를 긁어 모으면 그거 가지고서 뭐 외주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1조 줄게 차 만들어 와. 그러면 안 만들어 오겠어요? 만들어 오지?